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친구 모임 나가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쟤는 왜 이렇게 안 늙지? 뭘 한 거야? 물어보면은 피부과 가본 적도 없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시술 받으신 겁니다. 딱히 뭐를 과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사람, 반대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여요. 어려 보이는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늙어 보이는 얼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고난 거 아니에요? 유전자 복권 당첨 뭐 이런 거? 유전자도 당연히 있죠. 근데 노화의 70%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30%는 환경적인 요인, 자외선, 생활습관, 관리. 이 30%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공통점이 뭔지, 비싼 돈 쓰고 리프팅 받았는데 후회하는 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시술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려 보이는 얼굴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얼굴에 좀 볼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 빼면 어려 보인다 이런 말 하는데요. 이 말은 보통은 20, 30대까지는 맞아요. 근데 40대를 넘어가면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너무 마르면 얼굴이 푹 꺼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얼굴 안에는 지방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이게 꽉 차서 동글동글하고 탱탱해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이 지방이 점점 줄어들고 좀 뼈가 도드라져 보이고 처짐이 심해지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어려 보이는 분들은 보통 볼에 적당한 살이 있어요. 이렇게 푹 꺼지지 않고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제가 살 안 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10kg 뺐는데 몸은 날씬해졌는데 좀 얼굴은 볼륨이 확 빠지면서 갑자기 늙어 보여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요새 위고비 이런 거 맞고 얼굴이 살 빠져서 주베로 볼륨 이런 거 받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위고비 페이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빠진 얼굴은 잘 안 돌아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살을 뺄 때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위부터 빠지고 살이 찔 때는 좀 찌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부터 찐다는 거예요. 살 찌면 다시 돌아올 것 같죠. 다른 데는 찌는데 볼페인 이런 거는 마지막에 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안쪽 구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주름은 뼈, 지방, 근육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위치가 바뀌고 가라앉고 줄어들고 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은 비싼 가죽 소파랑 싸구려 가죽 소파 차이 같은 거예요. 보면은 볼륨은 똑같잖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보기에도 다르고 앉았을 때의 느낌도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크림 바르고 가벼운 시술 하셔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분들은 피부 아래 조직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뼈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흡수되어 없어지고 작아지면서 얼굴의 탄력이 더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만으로는 그런 노화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 중안면부가 탄탄하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번 거울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안면부가 꺼진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당연히 인상도 달라 보이겠죠. 무표정인데도 화가 나 보이거나 좀 우울해 보이죠. 사진 찍을 때 작가님들이 웃으라고 하잖아요. 나는 웃으면 바보같이 사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병원 오시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시술한지는 모르게 근데 얼굴이 좋아진 건 바로 알게 그리고 안 아프게 부작용 없이 어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어색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너무 많지만 몇 가지 대표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시술 자체가 잘못된 경우예요. 너무 무리하게 많은 양을 넣어서 과해 보이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아예 주입 위치가 잘못됐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팔자 필러랑 앞광대 이렇게 같이 채워야 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턱끝 필러랑 입술 필러 같이 맞아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연관된 구조물을 보지 않고 팔자가 고민이니까 팔자 필러만 맞아야지, 입술이 고민이니까 입술 필러만 맞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어색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제가 20대 고객님들이 울세라나 슈링크, 입모드 온다 이런 거 받으러 오시면 이분이 땅콩형 얼굴이 될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살이 빠져서 나중에 이런 게 고민이 될 가능성이 큰지를 좀 보고 그런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사실 울세라 받으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을 얼굴인데 그렇게 하면 10년 뒤에 할 고민을 5년 뒤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미래를 고려해서 한 부위만 시술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 부위를 시술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 안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팅 한 번 받으면 5년, 10년 확 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노화는 피부층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층, 지방층, 심지어 뼈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리프팅으로 그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리프팅이 아니라 내 얼굴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시술을 받는 게 트렌드입니다.
리프팅 받고 왜 후회하는 사람이 생길까? 보통 리프팅 하면 양대 산맥이죠. 울세라, 써마지. 이 두 가지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로 주로 진피층, 피부 표면 가까운 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리미 하듯이 표면에 뭐 잔주름, 탄력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로 더 깊이 근막층이라고 하는 층까지 들어가게 되고 흐물흐물해진 근막층을 에너지를 쏴서 탱탱하게 끌어당겨주는 원리예요. 각자 타겟하는 층이 다르니까 내 문제에 맞는 걸, 내 고민에 맞는 걸 골라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연예인들은 울세라 안 한다면서요? 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한 번 하고 다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 빠짐 때문이에요. 울세라는 깊은 층을 타겟해서 스마스 층에 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지방층에도 분명 영향을 줘요. 턱 라인은 올라가는데 좀 중안면부 이런 데 볼륨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볼륨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샤시를 너무 많이 하거나 디자인을 잘 못하게 되면 더 늙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써마지는 아예 살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써마지는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탄력을 내는 원리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아주 얇은 사람들은 지방이 빠지긴 하는데 좀 일반적인 경우에 살 빠짐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둘 다 좋은 시술이에요. 근데 내 얼굴에 잘 맞아야 좋다는 거죠. 처짐 개선하고 싶은데 뭐 써마지 받았다. 당연히 효과 없겠죠. 그리고 라인 정리하고 싶은데 써마지 받았다. 당연히 효과 없겠죠. 반대로 피부가 얇고 볼륨이 없는데 울세라 이러면 당연히 살이 더 빠지겠죠. 상담하다 보면 울세라, 써마지, 리프팅 비싸게 받았는데 효과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대가 좀 과도한 경우예요. 보통 자제분들이 7, 80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셔서 얼굴 살짝 올리면서 저희 엄마는 많이 안 바래요. 이만큼만 올려주세요 하고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를 원하시면 아예 실 리프팅을 받거나 박피성 레이저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거상으로 가셔야 돼요. 간단한 시술로 좋아지는 단계를 넘어서 버린 분들인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시거나 우리 엄마 아픈 거 못 받아요 하시는데 좀 불편하셔도 확실한 결과를 보실지 그냥 좀 더 편하게 리프팅만 받으실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그 이상 분들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울세라, 써마지로 리프팅만 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30대에서 50대 정도가 리프팅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 선택이 잘못된 경우예요. 내가 라인 정리를 하고 싶은데 써마지를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좀 피부가 얇고 볼륨을 주고 싶은데 울세라를 했다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다음 세 번째는 아예 리프팅 쪽이 아닌 경우예요. 그냥 아예 볼륨 시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죠. 얼굴에 볼륨이 너무 없는데 리프팅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바람 맞은 풍선 같은 거예요. 다리미로 아무리 표면을 문질러도 소용없잖아요. 바람을 넣어야 팽팽해지는 거죠. 우리 얼굴도 좀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전에 관리가 너무 안 된 경우예요. 관리가 기존에 너무 안 된 경우에는 시술 한 번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이로 많이 설명드리는데 약간 꾸겨진 종이는 그냥 제가 다시 접지 않고 놔두면 펴지지만 쫙 꾸겨진 종이는 그냥 놔둬서 펴지지가 않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관리를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만 자꾸 말씀드려서 레이저 리프팅이 무조건 나쁜 시술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레이저 리프팅이 딱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을 원할 때예요. 바늘이 죽어도 싫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보톡스, 필러, 콜라겐 부스터 이런 거 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레이저 리프팅 뭐 그런 거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나이가 30대에서 50대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 생성 능력이 아직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레이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좀 꾸준한 유지를 원할 때예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뒤에도 남들보다 좀 확실히 덜 늙고 싶고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어. 이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죠. 지금까지 리프팅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리프팅만이 답은 아닙니다. 근본 원인에 맞는 시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보톡스예요. 표정 주름에는 정말 좋죠. 이마, 미간, 눈가 이런 거는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점점 이게 꾸겨져서 생기는 주름이잖아요. 아무리 레이저를 해봤자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또 눈가 주름은 뭐 보톡스 하면 막 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딴 거 하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냥 보톡스 먼저 좀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다른 거 하세요. 보톡스도 근데 사람마다 근육의 좀 움직임이 다르고 근육의 힘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장형보다는 좀 믿을만한 병원에서 꾸준히 맞으면서 좀 맞춰나가는 게 좋고요. 제가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는 부위는 보통은 자갈턱, 입꼬리입니다. 여기 힘 꽉 주면은 팔자주름도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처지기 때문에 이 부위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거예요. 볼륨이 꺼졌을 때 꼭 리프팅 먼저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A에 대한 해답은 그냥 A인 거예요.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볼륨을 채워주세요. 물론 이제 주사 시술이 너무 무섭다 하면서 리프팅 먼저 해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대부분 후회하세요. 옆볼, 앞볼, 팔자, 마리오네트, 관자 이런 데가 꺼져서 사실 이쁘기가 힘들고 또 반대로 이런 데가 좀 채워지면은 또 리프팅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이 꺼진 부위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리프팅이 아니고
아니고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밖에 없거든요.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싶고 보장된 볼륨을 원한다 이러면 필러가 낫고,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스킨 부스터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면 뭐 주베룩 볼륨, 뭐 레디어스 이런 콜라겐 부스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꺼진 부위가 채워지면 주변 조직들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리프팅 같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리투오나 주부아셀 같은 건데, 이거는 좀 씨앗을 심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콜라겐을 포함해서 진피의 구성 성분들이 점점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고 뭐 주름도 생기고 뭐 건조해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콜라겐 성분을 좀 직접 넣어줘서 재생해주는 건데, 그게 바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리투오, 주부아셀 같은 거예요.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효과도 빠르고 이론상으로나 과거에 사용했던 경험적으로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시술이에요. 그리고 리프팅이지만 울서마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리프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엠페이스예요. 진피나 근막층이 아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올려주는 거죠. 이 시술을 꾸준히 받으면 이렇게 앞볼의 탄력도 올라가고 입꼬리도 올라가서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인상도 같이 좋아집니다. 근본적인 리프팅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시술이에요.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리프팅 하시면 됩니다. 뭐 울세라, 덴서티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선크림, 보습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되겠고, 울세라, 덴서티는 그냥 아무나 받으시면 너무 좋지만, 울세라 같은 거는 한번 부모님 얼굴을 보세요. 두 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얼굴에 살이 조금 없다 하면 하지 마시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디자인을 조금 더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차피 살이 빠집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40, 50대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프팅의 샷수를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부터는 고민에 맞는 스킨 부스터 시술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좀 많이 건조하시면 리바이브 같은 물광 주사, 탄력이나 노화 방지 쪽이면 리투오나 주부아셀 같은 ECM 스킨 부스터. 꺼짐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륨 시술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표정이 좀 밝지 않은 분들, 인상이 어두운 분들은 엠페이스 같은 근육 리프팅을 좀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입니다. 이때부터는 기존의 관리를 잘 받으신 분, 잘 못 받으신 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앞에랑 똑같아요. 그냥 40, 50대처럼 그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기존의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해서 좋아지긴 힘들고요. 당연히 리프팅도 샷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추가로 뭐 실리프팅이나 좀 박피성 레이저 이런 거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인중이나 입가 뭐 이런데 막 주름 진하게 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반드시 박피성 레이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라젯으로 뭐 주부아셀이나 리투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복잡해져.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좀 잘 하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 보이는 얼굴의 공통점은 볼륨이 적당히 있고, 피부 아래 구조가 건강하고, 그리고 입꼬리가 처지지 않고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 리프팅 효과가 없는 이유는 기대가 과도하거나 시술 선택이 잘못됐거나 볼륨이 필요한데 리프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관리가 너무 안 된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시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보톡스, 두 번째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볼륨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ECM 스킨 부스터, 이렇게 있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늙는 거를 한 3개월만 덜 늙어도 4년이 지나면 1년이 덜 늙는 거예요. 단기적인 안목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1년에 3개월씩만 좀 젊어지자. 점점 친구랑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거는 시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얼굴을 먼저 잘 보고, 또 내가 원하는 얼굴이 뭔지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10년 뒤 모습까지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